노동경제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쉬운 강의, 명쾌한 해설뿐 아니라 어떤 노동정책이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지 매일같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기득권 노조 문제인 만큼 이번 강연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유로운 노동으로 신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제자들이 좀 꿈을 피우고 우리 국민 모두가 능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이 고장난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바로잡는 게 꿈인 저 단국대 김태기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M4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M4 들어보셨어요? 아마 3포, 5포, 7포 이렇게 나가죠. 이게 뭘까요? 이게 청년들의 절규를 이야기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아예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이게 지금 4, 5, 7로 나간 거죠. 이제 M4까지 갑니다. 청년이 아프다 그런다면 했던 게 뭐냐면 청년 수당 줄게, 청년 배당 줄게. 다 청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돌아올 빚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청년들 환장하는 거죠. 앞으로 뭐를 더 포기하란 말이냐. 그게 바로 M4 세대입니다. 근데 이 M4 세대가 청년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이 청년들의 아픔이 30대, 40대로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40대가 지금 얼마만큼 취업자가 빠지고 있는지.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M4 세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M4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어딜까요? 공무원, 공기업, 교사.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임금이 높은 그런 데입니다. 그 다음에 이공계 학생들 가고 싶은데 연구소, 그 다음에 상경계 학생들 은행, 그 다음 인문사회계, 방송. 요 다 공통점이 뭘까요? 대한민국 심장부고요. 그리고 그 심장부에 1000명 정도의 직원이라 한다면 700명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노동조합이 장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 두뇌가 다 지금 노동조합 장악이 되어 있는데 그 노동조합이 어떤 노동조합이냐? 대부분 다 민주노총입니다. 당연히 민주노총이 이렇게 힘이 세고 정말 이 대기업 공공부 노동조합이 세다 한다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약자들한테 같이 베풀고 같이 갔어야 될 겁니다. 거꾸로 왔습니다. 자, 이 민주노총이 지금 그렇게 지금 거대해졌다는 것은 이번에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이라는 호랑이 등에 지금 타고 있는 존재입니다. 민주노총의 강령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민주노총의 강령에 있는 그 내용들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헌법 개정안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사 대등 결정 원칙 다 그럴싸하고 좋죠. 잘 모르신 분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럴지 모르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정부가 노동시장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는 거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도가 아닙니다. 노사 대등 결정 원칙 노동조합이 회사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방송은 다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건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로 바뀐다는 이야기고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붕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은 지금 백척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뭘까요? 결국 그거 하려면 다 입법으로 해야 됩니다. 국회가 장악돼야 되죠. 체제가 바뀔 때 분명히 다툼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있으면 거뜬히 갑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위태롭게 지금 짝이 없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그나마 지금 이 다행인 게 이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님 들어오신 다음에 지금 이 노동 문제의 본질 문제를 지금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민주노총, 폭력, 불법 이런 정도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의 문제고 우리 체제 자체를 달리한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광우병부터 촛불까지 정말로 경험할수록 경험하고 보수의 몰락을 지켜보면서도 아직 우리는 제대로 못 찾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뿐이고 실제로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 보실까요? 우리나라 헌법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헌법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정도 문제는요, 사실은 다른 나라는 뭐 우리보다는 작았지만 다 있습니다. 미국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이 1945년 2차 세계는 딱 끝났더니 우리랑 똑같이 이 강성 노동조합이 막 파업을 지킵니다. 이게 뭐야? 뒤에 바로 공산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개혁합니다. 어떤 노동개혁이냐 한다면 미국의 노동조합은 미국 헌법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공산주의자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라는 겁니다. 그 노동부 보고 감독하라는 겁니다. 그게 노동개혁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이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고 지금 전 세계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고 성장률이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1970년대 영국도 똑같았습니다. 그 사실은 영국의 그 노동당이라고 하는 데가 영국 노총에 그래가지고 거의 산하부대처럼 이렇게 돼 있는 지경이었죠. 완전히 영국 병의 핵심입니다. 이때 대처수장 일갈하죠. 영국은 누가 지배하는가 일갈합니다. 그러면서 보수당 강령부터 바꿔버립니다. 보수당 강령 1번, 노동조합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책임의 균형을 요구한다. 이게 강령입니다. 대처수장의 선거 공약입니다. 1호 선거 공약입니다. 심지어 말이죠, 아르헨티나랑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포클랜드 문제 아시죠?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이분이? 영국의 자유와 번영을 흔드는 건 아르헨티나가 아니고 영국의 노동조합이라고 외치면서 노동개혁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10년 열심히 싸웠더니 영국병 싹 사라지고 오늘날 영국이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요즘에 굉장히 우리나라 인기를 끄는 것 같은데, 이 양반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창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핵심이 뭘까요? 노동조합의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거고, 그리고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일하게 해주라고 하는 게 마크롱 노동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랑 똑같거든요. 그래도 청년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 실업이 25%인데요. 프랑스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뭐 그냥 노동조합이 파업 나고 난리였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마크롱 그대로 뚝심 있게 무릎 뻗쳐가지고 프랑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독일은 어떻고요? 우리는 뭐 독일 그러면 그냥 뭐 지상 낙원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독일도 유럽의 등장하고 조롱받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좌파. 유럽 좌파의 대부 슈렌 수장이 딱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업률이, 독일 실업률이 10%가 넘는 이 마당에 지금 이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선거를 나온다고, 당신이 당선됐다고 대선 안 된다고 이라고 외칩니다.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독일의 실업률이 한 12%까지 올라갔던 게 3%대로 내려갔습니다. 세계금융위기 나가지고 다 흔들흔들할 때 독일 끝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인구가 비슷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가 아마 이런 나라일 겁니다. 뭐 이태리, 그다음 스페인, 조금 더 가지고 그리스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건 지금 완전히 문재인 정권 그대로입니다. 공공부문 왕창 들여놨죠. 복지 엄청 퍼부었죠. 당연히 실업률 올라가고 경제기 온 겁니다. 어쩔 수 없다 밀린 거예요. IMF부터 EU 전부 다 당신들 개혁해 노동개혁을 했습니다. 아니 그 30% 훨씬 넘는 실업률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실업률이 10%대로 빠진 거죠. 다 자기 조국을 떠나던 청년들이 다시 이 자기 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용기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뚝심 있느냐의 문제만 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대로 경제민주화 해볼까요? 경제민주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제주체에 이행한 게 좋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조합 같이 책임을 져야죠. 그 다음에 우리 경제질서는 자유와 창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고 투자하고 싶은 기업 더 투자하게 만들고, 정부는 일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뭐 M4 세대 싹 없어집니다. 호프, 희망 세대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그거 가능하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대만과 홍콩 보셨죠? 대만 홍콩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 이 대만 홍콩이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눌려 있었는데 여기에 등장했던 게 바로 이거죠. 자유가 없이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이 대만의 미래도 없고 자유가 없이 홍콩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맞섰던 겁니다. 우리 그보다 훨씬 사정이 좋은 겁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사실은 지금 우리 이 자유한국당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아까 우리가 법대로 하고 헌법 득실을 다시 살릴 이 일만 하면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화라고 우리는 쓰고 읽을 때는 빈곤화라 읽어야 되고 제4차 산업혁명 쓰고 읽을 때는 양극하고 중국한테 먹힌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막을까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이 바뀌게 되면 국민들 다시 충전해야 됩니다. 교육 충전해야죠. 재충전해야 됩니다. 직업교육, 직업훈련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특히 여성들 뭐 예를 들어 결혼하고 출산하고 거기에 대한 놓친 사람들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권리로 보편화시켜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선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이른바 특권의 벽을 넘는 거는 우리 헌법 정신 그대로 하자는 거고요.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는 새로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이 우리한테 닥치고 있는 이 고령화와 기술혁신의 문제를 한번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오늘 앞에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여성 청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제기들이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줄기 속에서 우리는 여성의 어떤 정책을 지금까지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정의당과 이 파퓰리즘 정당과 뭐가 다른지를 우리 분명히 내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 정책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네들처럼 청년 수당 하나 더 하고 청년 배당금도 하고 이런 바쁜 청년 팔이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 바보 아닙니다. 대학 진학률 80%의 나라에 실업률 25%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이 청년들한테 제대로 청년들이 원하는 거, 그 특권의 벽을 정치권이 내려달라고 하는 거, 그게 부응하시고요. 여성들 직장 가보세요. 가가지고 실제로 자기들한테 좀 더 편리한 근로시간 제도 이런 걸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 맡고 있습니까? 노동자는 맡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정치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누가 만듭니까? 법으로도 안 만듭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총선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세계적인 올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이 자유가 없이 미래가 없고 노동력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번엔 반드시 힘을 합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우리 황교안 대표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실천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